네, 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이, 와, 이 엄청난 분위기. 와, 이게 소문대로 여기 오면 귀가 아플 거다. 그런데 진짜 이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곳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큰 기대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연예인 부대 같은 느낌. 이곳에 제가 이제 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제가 여기에 보시면 꿈도 희미하게 보이고 있고요. 희망, 사랑. 저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큰 혜택, 선물 이거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옆에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진짜 가족 같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경주에 오면서 리더님들께 딱 드는 우리 김병주 리더 사장님께 연락 딱 받았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큰 리더님께서 큰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딱 이거였어요. 혹시 이 단어 자신 있게 난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앞에가 시. 다시 한번. 아, 네. 네, 점이 있나요, 여기에? 네. 제가 예전에 어디 다른 지역에 갔더니 분명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불이라고 읽더라고요. 불.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한 적이 있어요. 네, 분명히 저는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 뜻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지 이거예요. 일이 처음으로 시작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뜻으로 바라봤죠? 그렇죠. 뭔가 다른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딱 제가 느꼈던 이 감정 이게 아메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나한테 아메이를 전한 그분은 이런 만남이었죠.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아메이를 전했겠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어때요?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이제 이욕하고 싶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사장님들과 처음 멋진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게 시작하실 사장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프로 엔잡러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의미냐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같은 일을 했을 때 돈을 받는 사람은 프로죠. 돈을 내고 하면 아마추어. 맞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웬만하면 진짜 프로처럼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오후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게 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서러운 마음으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주변에서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너 그거 하면 굶어 죽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면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 음악 계속하면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엔잡을 그때부터 선택했던 거예요. 그냥 진짜 파트타임 잡을 엄청 했어요.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일이나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돈을 받는 그런 시간만 보내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해보자. 어차피 내가 할 거라면. 그래서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하나씩 늘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엔잡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다른 일 하면 어때요? 한우물 파야지 왜 다른 일 하냐고 뭐라고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런 엔잡이 자연스럽게 저의 삶이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네, 뭐 이게 뭐 와까지는 아니에요. 뭐 오늘 저 처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명하고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지금 명지대학교 아세요? 네, 서울의 명지대학교에 지금 이제 대학원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YGM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제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몇 가지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사직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외부에 이제 초청 강연도 많이 가는데 이 뒷모습이 혹시 연예인 하하 아세요? 하하 친 누나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이제 저랑 같이 강연을 했던 때인데 이때 제가 너무 특별한 시간이어가지고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는데 뭐였냐면 대학교에 채플이라는 수업 있잖아요. 그 채플이 뭐예요? 그렇죠. 뭐 예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진행을 하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고 저 혼자 그냥 1시간 동안 떠들다가 왔던 좀 특별한 강연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옆에 놓고 제가 그냥 이렇게 스피치를 계속 했던 좀 독특한 강연이었고요. 제가 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반이 있습니다. 음반이 있고요. 뭐 다른 작업도 좀 있는데 제가 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음악이 제가 그냥 약간 프로젝트성 음반으로 냈던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음악이에요. 근데 이때 벅스뮤직 아세요? 벅스뮤직에 제가 곡을 올린 날 재즈 부분 27위에 올라가요. 그냥. 근데 저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제 바로 밑에가 클래지콰이 알렉스 있는 그 클래지콰이라는 가수 바로 위, 제가 좀 더 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음반을 하나 더 냈는데 같은 차트 100위 안에 또 들어가요. 일주일 후에 93위. 제 위에 조금 보시면 유영석 씨 아세요? 유영석 씨가 저보다 조금 위, 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월급도 좀 받는 사람이고요. 자영업 수입도 좀 있고요. 또 저작권 수입, 뭐 강연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깨알같이 바리스타라고 적어놨는데 바리스타 수입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커피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해서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땄어요. 따고 나니까 막 이게 취업하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생기긴 하는데 저희 장인 어른한테 제가 아메이 커피를 따라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냥 따라서 얼음 넣어가지고 따라 드렸더니 바리스타 되더니 커피 맛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줬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내려드린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것을 임시 수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임시 수입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딱 시작하고 나서 휴원을 하라는 공문을 받아요. 근데 휴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율적으로 하래요. 자율적으로 휴원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은 제가 져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닫아야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요. 자영업에서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발생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결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제가 한 달 동안 카드기가 작동을 안 해요. 코드 빼놔도 돼요. 그냥 0이에요, 0. 그런데 아이가 오는 줄 알고 잘못 입금하신 학부형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더니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얘가 학원 간다고 하고 딴 데 갔는지 어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아이 불러놓고 이래저래 얘기한 다음에 제가 그걸 다시 돌려보내드렸거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있던 엔잡 중 하나가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경험을 제가 살면서 처음 해봐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해오던 아메이 수입만 14일에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월급 나오던 월급은 나오는데 다른 일들은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죠.
연봉이 높을수록 겸업 비율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그냥 바쁘게는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지만 시간은 좀 부족했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얘기, 리더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내가 한 가지 일을 더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만 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만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개수를 늘려나갈 수 없는 일도 많죠. 그렇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과는 좀 별개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저희는 보면 한국 아메이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는 처음으로 지휘승계가 일어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제 아메이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받았고요. 저는 원래 사업을 하고 있던 이제 리더였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루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핀이 동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14일이 되면 저는 보너스를 2번 받습니다. 네, 14일 날 보너스가 2번이 들어와요. 더 멋진 이야기 해드릴게요. 연말 보너스도 2번 받습니다. 네, 좋겠죠.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 해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일 자체가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또는 그 부담이 저한테는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번 9월 1일이 되면 물려받은 핀보다 저희가 핀업이 됩니다. 파운더스 EDC가 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어받은 핀이 핀업이 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본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번 또 뵙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맥가이버 아세요? 네 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다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모른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맥가이버를 알고 있어. 그렇죠? 좀 만능 같은 분이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주장하셨던 게 키가 170이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돼 보였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키 빼고 모든 걸 갖추셨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모든 걸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아프시면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또 제가 커 나가면서 그 만능 같은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들, 날 위해 해주셨던 모든 것들,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는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 죄송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크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계속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런 후회가. 저희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강한 그런 분이 아니라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들한테 한 번도 힘들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가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말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 그 병실 침대에서 엄지손가락을 높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울고 계신 뒷모습을 한번 봐요. 어느 날 어머니 방에서 혼자 울고 계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차마 엄마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의 희생으로 내가
웃을 수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요. 뒤돌아 울고 계셨던 그 엄마의 모습.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셨겠죠.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했고 웃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크면서 엄마한테 실수했던 것들이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이제 옆에 안 계신 두 분이 되셨죠. 네, 저희 부모님이세요. 음, 아, 멋지시죠? 정말 멋지게 살아오셨던 두 분이신 것 같고 이 두 분이 가신 그 길을 제가 더 멋지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께 더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떠나시던 날 혹시 대전에 이준호 선생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저희 파트너가 되셨죠 이제. 저희 아버지의 파트너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파트너가 됐는데 그분이 음, 아버지 떠나시던 날 이준호 심하영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장례식장에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만들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장례 동안 진짜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동행해 주시면서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되시고 저한테 진짜 큰형처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큰형처럼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핀이 되셨잖아요. 크라운이라는 핀이 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 이제 팀의 한 그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장이 되셨잖아요. 탑 리더가 되셔서 저한테도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같이 해보자.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모든 걸 같이 해주고 계세요. 저한테는 진짜 가장 큰 선물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희 이제 부모님 떠나던 때 떠나시고 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메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아메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부터 다시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에는 저한테 형제레그였던 사장님들을 다시 만나보자, 친구가 되자, 가족이 되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다 만나러 다녔어요. 진짜 그 지방 어디에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면서 마음을 소통하고 저희가 막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년을 달려왔더니 그 다음 회계연도에 저희가 핀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메이는 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이어지는 거다. 시스템은 완전하잖아요. 그 시스템에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앉혀놓으면 되겠다. 그 시스템에서 많이 힘을 얻었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진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오늘 이 미팅 끝나고 나서 우리 동기부여 받고 막 리더님들께 응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문자나 전화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좀 책이 좋아요. 좋은 책이라는 건 뭐냐면 잘 읽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A7070 하시죠? 책이 좀 추천은 받았는데 도저히 안 읽어지는 책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잘 읽어져요. 그냥 토막토막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좀 꽂힌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와닿지 않아요?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내가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시스템이 내가 다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앞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리더님들은 시스템에 잘 오신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을 이 시스템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계속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 영상으로 시스템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두 팔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나가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데 3%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한 팔로도 가능한 상황이 돼요.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팔을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그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내가 직접 하려는 마음보다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계시면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또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려다가 사고 치면 안 돼요.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시스템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큰 제가 경험, 아메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여행이 진짜 가치 있는 여행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봤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갔는데 제가 더 신나 보이죠? 네, 제 엔드 파트너보다 제가 더 신나 보이는데 진짜 신나게 갔다 왔어요. 저희 좌석 살짝 내려서 갔더니 상품권을 6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번에 또 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말했는데 이번에 치앙마이 때는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도착하고 나니까 그냥 구석구석 다 화보 같은 곳이더라고요. 너무 멋진 곳이었고 진짜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사장님들 맨정신이에요 지금. 저희 진짜 맨정신에 이렇게 놀 수 있을까? 지금 사장님들 어디서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여기 앞에서 막 춤 이렇게 돌면서 출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제발 그때는 어두웠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진짜 그냥 이 기분이었어요. 진짜 이 기분이 완벽했다라는 느낌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기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좀 크게 드실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열정. 와, 네. 저기 엔드 파트너가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는 컷을 제가 몇 장을 찍었었는데 왜 올렸냐면 제가 자녀로 2세 사업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제 플래티늄 되고 나서 세티니크라는 저희 샴푸가 처음으로 출시되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체험단에 뽑혀가지고 체험단 활동을 하는데 진짜 체험단 활동 때 만삭이었어 그때 이렇게. 그래서 만삭으로 마지막 체험단에서 청담동 가서 두피 케어 받고 나서 엔다로 갔어요. 에그나로 이렇게 갔는데 그 진통 막 머리 흔들면서 막 진통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 미안해하는데 바라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해온 그런 와이프였어요. 진짜 아기 가지면 일단 쉴 핑계가 좀 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지금은 아기 가지면 축복이에요. 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해왔죠.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와이프예요. 넘어가나요? 네. 그냥 찍는 곳마다 다 화보 같은 느낌. 색감이 좋지 않아요? 약간 유럽의 컬러가 이랬던 것 같아요. 유럽의 컬러. 얼마 전에 이제 치앙마이에 또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 초대장을 이렇게 받고 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좌석에 앉아서 갔지만 좋은 좌석에 앉아서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미 이 문화 안에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진짜. 딱 어린이 헤드폰 주세요. 그럼 딱 하고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빨리 주세요. 주고. 막내가 이제 6살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입장하고 이렇게 자기 방을 호텔 방을 처음 써본 거예요. 자기가 키를 넣고 방에 들어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 방이 생겼잖아요. 외국에서 호텔에 너무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는 3일 동안 사실 골프만 쳐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았어요. 3일 내내 골프를 쳤어요. 제가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살아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 신나게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자세는 뭐 끝내주지만 초보입니다. 네. 이준호 사장님이 동영상 넣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 아메이 로고를 그리는 거 보셨죠? 아메이 로고를 그려요. 로고를 딱 그리는데 옆에다가 수다라고 영어로 자기 이름을 써요. 저희 6살짜리 딸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나는 이름도 못 쓰는데 코끼리가 이름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동기부여돼서 그날 밤에 와서 자기 이름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이름 잘 써요 이제. 뭔가 엉뚱한 거에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보여주는 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는 코끼리를 만나서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게 신기했던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온 거죠. 이제. 코끼리보다 내가 못한다고? 이런 느낌에. 네, 너무 신나게 놀고 있죠. 사실 삿포로 지금 끝까지 도전하고 계시죠?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계신 분이 니카코상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세요. 네, 제가 봐도 일본 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실제로 같이 다니다 보면 일본 분이 말을 거세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진짜 스키 타면서 2세 때부터 이렇게 다닌 거죠 저는. 진짜 삿포로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다녔어요. 삿포로 가면 만나는 친구들. 네,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네, 아이가
처음으로 이때 첫째가 6살 요 정도의 스키를 탄 거예요. 근데 강사가 한 명씩 붙어요. 강사가 한 명씩 붙어가지고 스키를 알려주는데 그러고 그냥 바로 타고 내려와요. 물론 뭐 엄청 빠른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날 배워서 그날 타고 내려와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너무 뿌듯하죠.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도 삿포로에서만 스키 타는 줄 알아요. 네. 또 이제 아메이에서 군고구마 아저씨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아메이 전용 군고구마, 진짜 스키 타고 나서 먹는 그 군고구마의 달콤함 끝내줍니다. 진짜 이분이 군고구마 아저씨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시니까. 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좀 오해하실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다 계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영상이 안 나오네요. 아. 네, 제가 이거를 엄청 연습시켰어요. 가기 전에 여기 삿포로 가는 이 장소가 오타루라는 곳이 있어요. 러브레터 촬영지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 멘트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편의점 엄청 데려다니면서 계속 연습시키고 지금은 둘째 연습시키고 있어요. 둘째. 자, 동화 같지 않아요, 삿포로? 이번에 삿포로 여행지로 확정된 토마모 리조트라는 곳이 진짜 세련되고 멋진 곳이에요. 진짜 멋진 곳이 될 거예요. 진짜 아메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나 할 정도의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가던 곳도 다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도전하시고요. 도전 끝까지 하실 리더님들 크게 박수 함성. 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또 크루즈 여행이 또 눈앞에 있네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갔던 첫 여행이 크루즈였어요. 제가 사업을 해서 첫 여행으로 갔던 게 크루즈 여행.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이 여행은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크루즈의 위에 보면 뭐 진짜 온갖 스포츠를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갑판에 농구도 할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고 클라이밍도 할 수 있고 막 다 있어요. 다 있고 이렇게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식당이 있어요. 무조건 입장할 때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날은 아메이에서 거기만 식사를 차려놔요. 드레스 안 갖고 가시면 사서 입거나 그냥 굶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멋진, 진짜 평생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크루즈 여행을 딱 어떤 장소와 비교를 하면요, 라스베가스의 축소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멋진 여행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뭐 즐거운 얘기하다가 고민이라는 창을 띄웠어요. 고민은 누구나 있어요.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민은 생기고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고민의 질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서 고민의 질을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거, 뭐 건강적인 거. 어디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고민에 대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뿐이었다. 400원 더 싸다. 우리 오늘 몸보신 하자. 이거 목살로 바꿔와. 우리 김치찌개 먹을 거야. 왜? 오늘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얼마 전에도 먹었잖아. 어떻게 매번 이런 것만 먹어?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 전복은 어때? 내가 버터구이 만들어줄게. 안 돼. 하지만 평범한 삶은 내겐 여전히 미래일 뿐. 현재에선 잡히지 않았다. 자기야, 이거 사자. 이거 완전 우리 같지 않아? 제발 철 좀 들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대출 갚고 언제 이사 가고 언제 아이 낳고. 미안. 내게 돋은 가시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한다. 엄마? 너는 꼭 엄마 생일에 먼저 전화하게 만들더라. 아, 맞다.
엄마 생일. 아무튼 용돈 잘 쓸게. 용돈? 그리고 너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이서방이 너 힘없다고 난리다. 몸보신 시켜야 된다고 하던데. 오늘 맛있는 것 좀 먹어. 뭐 봐? 아, 수입 맥주 처음 본 게 있어서. 사고 싶어? 아니야, 다음에. 사와. 어? 우리 둘이 오붓하게 맥주 파티나 하자. 대신 하나씩만 사와. 진짜? 알았어. 내가 하나씩만 사올게. 그래. 조금 늦으면 어때?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씩 사라며. 네. 이렇게 보고 나니까 고민이 남편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남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그래서 아메이를 여기서 내가 비전 보고서 내가 느낀 대로 알려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요목조목 따져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해해요. 네. 어쨌든 우리는 고민의 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세요? 네, 이분이 연설문에 I have a dream이라는 문장으로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 문장의 시작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죠. 그렇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의 가슴속에 남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꿈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간절한 그 꿈이 하나 있다면 내가 그 꿈이 진짜 내 꿈이다. 나에겐 진짜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질풍노도의 시기에 적었던 글이에요. 이 밑에 이제 샬라샬라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쓴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못 봐요 그거. 그래서 이 문장까지만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 문장으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하고 싶은 건 많고 안 되면 짜증 부리고 그러던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이뤄가는 연습을 해요. 하나하나 성취해보는 연습을 해봐요. 그런데 그 성취할 때마다 오는 성취감보다 다른 것도 도전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했더니 그 다음 것도 도전할 만하네?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메이가 딱 그랬어요. 제가 와서 나가면서 도대체 3%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3%가 되고 나니까 6% 할 수 있겠네? 12% 할 수 있겠네? SP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신감이 저한테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리더님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과감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투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돈, 주식 뭐 이런 거. 주식 얘기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떨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과감한 투자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노력, 시간 다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리더님들께 기회비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기회비용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기회비용인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나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꼭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영상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진짜? 두 분. 네, 이 영상이 뭐냐면요, 최초의 유튜브 영상이에요. 유튜브 1번 영상. 네, 유튜브 1번 영상이 18초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18초. 네,
근데 이 영상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코끼리 코가 길고 뭐 꼬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흥미롭네요 하면서 18초 동안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유튜브의 시작이에요.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할 때 얼마가 들었냐면 한화로 약 2조 원 정도 들었어요. 2조 원. 엄청나게 큰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뭐 자료긴 하지만 그 몇 년 전에 구글에서 1년간 얻어들이는 광고 수입이 20조래요. 제대로 투자한 거죠. 이런 영상 몇 개, 뭐 물론 많은 영상이 있었겠지만 그 영상에 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구글은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한 거죠. 비전을 본 사람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 분명히 아메이의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과감한 투자를 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우리 8대2의 법칙 아시죠? 그 경제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80%가 20%의 시간 사용으로 벌어들인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20%만 집중해도 80%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메이는 더 여기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저는 엔잡러잖아요. 지금도 엔잡러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하루 시간에 20%를 집중한다면 아메이로 거둬들일 수입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진짜 내 하루의 20%를 온전히 아메이에 집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자리에서 결단한 순간부터 2년에서 5년이에요. 그냥 내가 시작한 지 2년에서 5년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스타트 딱 끊어나가는 순간 2년에서 5년 동안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라이벌이 있다 하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라이벌 있어. 여기 라이벌이 없습니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라이벌. 네. 라이벌 없다고 지금 다 손 안 드신 것 같은데 라이벌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라이벌이 누구냐면요. 누가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짜증나고 막 배가 아파. 그 사람이 라이벌이에요. 있지 않아요 이제? 있죠? 그 사람 막 의식되잖아요. 내가 계속. 그 사람 잘 되는 건 싫잖아요. 괜히. 근데 더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 라이벌은 나를 라이벌로 생각도 안 해. 그게 더 힘들어. 근데 라이벌이 왜 잘 되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쉬는 날은 그 녀석이 성장하는 날이었더라고요. 내가 쉬고 싶을 때마다 그 녀석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거죠. 라이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라이벌을 따라서 같이 가면 돼요. 라이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라이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라이벌을 지정하면 돼요. 이 말을 조금 더 아름답게 포장을 제가 하고 마무리할게요. 라이벌은 롤 모델을 정하시면 돼요. 롤 모델을 라이벌로 정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이 됩니다. 네. 롤 모델이 잘 되는데 배 아프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치킨을 먹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치킨을 잘 먹는데 마음은 왜 못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은 잘 먹으면서 마음은 왜 못 먹지? 그래서 리더님들하고 같이 치킨만큼 마음 먹어보자. 이 다짐을 한번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치킨 다 좋아하시죠? 치킨 좋아하는 만큼 마음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치킨 대신 마음 먹기 아시겠죠? 네. 또한 과감한 패션. 여성 사장님들은 좀 이런 과감한 패션도 도전해보고 싶고 막 드레스도 막 이렇게 등인지 엉덩이인지 요 밑에까지 막 내려가는 거 막 입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이런 과감한 패션 너무 멋지다. 이런 용기도 대단하지만 멋지다. 근데 용기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입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용기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입으면 햄이구나. 나는 그냥 햄 같은 존재구나. 이 사진이 제가 말씀드리는 과감한 투자의 실패 사례입니다.
근데 과감한 투자가 왜 실패하냐면 현실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현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그냥 나를 모르고 그냥 투자만 해요. 그냥 도전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현실 점검을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미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현실 점검을 빨리 하세요.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현실 점검의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뭐 여러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변화란 이야기. 제가 여기 오면서 SRT를 타고 왔어요. SRT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느립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예요.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도요, 지구는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막 어지러운 분 계세요, 혹시? 얘기하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죠? 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난 속도.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전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만큼 이 시대가 변화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감한 변화. 원래는 얘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아픔을 우리가 좀 겪으면서 왔죠. 인공지능. 얘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진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이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인공지능이 학습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렇군요. 이거 학습받는데요.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래요? 뭐예요? 공감을 학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학습하고 있대요. 앞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동남아 공장에 600명 정도 있었던 그런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나니까 10명만 필요하더래요. 심각하지 않나요? 동남아로 공장들이 왜 갔어요?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근데 그나마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면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공장이 되어가는 거죠.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까지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8,500만 개를 빼앗는데요. 대신에 희망적으로 9,700만 개가 새로 생길 예정이래요. 새로 생기는 게 더 많죠. 근데 새로운 유망 직업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 분석가, AI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물 인터넷 전문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직업이 많이 생긴대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유망 직종은 이렇대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저도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매장에 갔는데 어떤 노신사분이 그 앞에서 화면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눌러야 되는데 쓸고 계시더라고요. 막 아래로 막 들었다가 핸드폰인 줄 알고 결제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디지털화되고 있고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 사회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쇼핑 트렌드가 굉장히 막 빨리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렴하면 대박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주 최저가까지 본 것 같아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찾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최저가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거예요. 네, 우주 최저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렴하다고 다 사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거, 좋은 거, 합리적인 걸 찾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식? 이제 구입해서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예전에 이런 소년 중앙, 뭐 새소년 이런 잡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제 손 안 드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알면 안다고 들어주세요. 네. 예전엔 이렇게 잡지, 신문 구독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신문 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요새요? 자전거 받으셨나 보네. 아니세요? 네. 보통 지금 종이 신문을 사실은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종이 신문으로 보는 그 감성이
분명히 사람에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신문을 본다는 의미는 내가 그 신문을 전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해요. 편협한 정보만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방법들이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시대는 바뀌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안 봐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거든요. 필립 코틀러라고 마케팅의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마케팅의 아빠. 이분이 한국 아메이를 상을 줬어요. 마케팅 부분에 상을 줬어요. 어떤 부분에 줬냐면 25센트 라이드 건강 솔루션 부분, 또 구독 경제 모델을 잘 접목했다. 에이페이 같은 거, 그리고 메타버스. 우리가 25센트 라이드 타면서 막 줌 미팅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줬는데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제일 잘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마케팅의 아버지가 한국 아메이에 상을 준 거예요. 한국 아메이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봐도 긍정적이에요. 수입이 서서히 줄어든다. 지출도 서서히 줄어든다. 아주 긍정적인 그래프지만 좀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수입이 또 끊기죠. 제가 코로나 때 수입이 0을 경험해 본 것처럼 수입은 언제든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녀 나이에 0을 붙이면 월 학원비래요. 6살 얼마예요? 60만 원. 11살 110만 원. 18살 20살 200만 원. 대충 맞지 않아요? 대충 맞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약 3억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통계가 있대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께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억소리 나는 우리 아이 양육비 준비는?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네, 네, 좋은 솔루션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메이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자는 노동으로 조금 벌고 부자는 투자 임대로 큰 돈 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려고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피자헛. 전 세계에서 퀴즈예요. 전 세계 매출 1위 피자헛이 어딜까요? 서울. 또? 네? 경주? 네, 또 어딜까요? 부산. 네. 통영이요? 통영에 피자헛이잖아요. 네. 어쨌든 좋은 답변이십니다. 이곳입니다. 전 세계 매출 1위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피자를 먹으면 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자헛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사장님들 딱 아까 반응 어라?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안에서 바라본 광경 어때요? 세계 최고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게 딱 우리 아메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사업,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사업. 하지만 이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전을 본 사람만 이 경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업이 아메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죠. 이런 곳에서 뭔가 피자를 먹으면 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요? 같은 피자도? 그렇죠. 아메이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비전을 느끼고 내 삶과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점을 변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보면 진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남편을 늘 보던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약간 물구나무 서서 한번 봐보세요. 잘생긴 곳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네, 아메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메이가 성장세를 넘어선 대세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니까 대세다. 앞으로도 더 커질 사업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가 제일 커질 거예요. 그렇죠?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인 거예요. 대세라고 느끼시는 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대세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메이가 왜 비전이 있는지 정리를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요, 경험제를 파는 곳이에요. 경험제가 있는 곳이에요. 경험제는 뭐냐면 반복적 소비재. BTS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해서 CD를 10장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를 반복해서 살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맛집 같은 곳이죠. 맛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남편 빼고 다 데리고 가죠. 그 식당 한 번씩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간 사람 입만 쳐다보죠. 입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빨리 맛있다고 말해. 빨리 맛있다고 말해. 맛있다고 말해. 근데 그 사람이 맛있다 하면 어때요? 막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내 식당도 아닌데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아메이가 딱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큰 감동, 비전을 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다려요?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 말을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내 감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감동. 아메이 사업은 딱 그런 거예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느끼기 편안한 제품들이 있는 거죠. 어디 뭐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거 아메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 어떻게 느낄까요? 그거 안 느껴져요. 느낄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무서워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감동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양한 브랜드들 진짜 너무 많죠. 이 다양한 브랜드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니시 라인이라는 단어를 띄웠는데요. 아메이 사업은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냐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요,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더 멋진 건요, 피니시 라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들어왔냐에 따라서 다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멋진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내가 육상, 올림픽 보세요. 누가 넘어졌어요.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을 쳐다보고 가는 분 보셨어요? 그런 선수는 없어요. 1등으로 달리는 선수는요, 더 빨리 그냥 가요. 아메이는 넘어진 사람 데리고 내가 끝까지만 들어오면 더 큰 보상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내가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끈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만 가면 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끝까지 가실 수 있죠? 끝까지 가셔야만 해요. 그 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좌우명입니다. 노는 것을 조금 미루면 노는 물이 달라진다. 제가 이것을 20대 때부터 제 좌우명으로 살고 왔어요. 저는 조금 바쁘게 살았어요. 지금도 엔잡러로 살고 있잖아요. 바쁘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제 노는 물을 바꾸고 싶어요. 앞으로 더 멋지게 바꾸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여행 갔다 와서 그 막 즐기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는 물을 바꾸셨구나. 노는 물을 완전히 바꾸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구나. 너무 멋졌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거라서. 네,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 이런 뜻입니다. 네, 진짜 도전을 하다 보면요, 내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도전해요. 누군가는 도전해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거예요. 진짜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 진짜 도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무대의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힘차게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시작.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